네, 안녕하세요. 북한에 드론이 뭐 좀 넘어왔다는데 그 드론 무력화시키는 전파 무기 빨리 만들어야죠. 그래서 일선에 빨리 보급해야 됩니다. 추경이라도 만들어야겠죠. 민주당이 뭘 하든 말든 간에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빨리빨리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문재인 때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나라빚만 잔뜩 불려가지고 뭐 천 몇백 조가 됐다는 거잖아요, 나라빚만. 자, 그러나 뭐 크게 걱정은 마십시오. 북한은 그 용역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자꾸 북한을 시켜서 이제 부분적인 도발을 시도를 할 텐데 북한도 결정적인 도발은 자기들도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결정적인 도발에 관해서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여기서 북한을 시켜서 결정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 북한이라는 카드를 잃어버리게 되죠.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기세로 보면 북의 도발이 어떤 선을 넘으면 그냥 접수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이 킬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제목이 킬체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킬체인, 즉 북의 그 도발을 말리기 위한 혹은 억제하기 위한 그런 킬체인이 아니라 세계 군사 지정학 구도에서의 킬체인입니다. 젤렌스키가 떴죠. 타임지에서 뽑은 The Perso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로 떴고, 또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뒤늦게 뒷북을 좀 치죠. 사돈 낱말하듯. 일찌감치 좀 챙기지 그랬어. 아니, 언론이 좀 일찌감치 그 젤렌스키의 그 의미를 좀 밝혀주고 좀 많이 좀 하지 그랬어요. 사돈 낱말하고 있어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젤렌스키를 그동안 뭐 백모도 뭐 원조에서 못 벗어나는데 못 챙긴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죠. 한국인의 고질병 때문이죠. 터널 비전입니다. 징글징글한 관점입니다. 한국이 우주의 중심인 듯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외부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님, 알 바 없음. 요새 뭐 2030 세대가, 특히 20대가 자기 눈앞에 이익과 관계된 거가 아니면은 자기 일이 아니면 알 바 없음. 이러한 태도라는데 그게 뭐 20대만 그러겠습니까? 좀 그렇게 좀 터널 비전들입니다. 젤렌스키 국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영상으로 4월 11일입니다. 한 30명 달랑 모여 있군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세계의 국회의원이 아니다. 뭐 이런 거겠죠. 뭐 하기야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역구 의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기 지역만 챙기는. 보수주의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가 한 200여 년 전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출마했습니다. 그때 버크가 200년 전에 그런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에이전트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대표, 레프리젠터티브로 뽑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원으로 뽑힌다면, 그런데 지역 이익과 국가 이익이 충돌한다면 저는 기꺼이 국가 이익을 선택할 겁니다. 그 같은 사정을 아시고 뽑더라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당한 연설을 하고 당선됐습니다. 영국도 대단한 나라죠. 예, 그나마 국힘은 양반입니다. 민주당의 친중, 친러, 친북 이게 근성이 이게 뿌리 깊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추미애 말본새 좀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 말로 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아니 그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에 끼었으면 말이야. 그거 알아서 처신해야지. 그거 뭐 되도 않을 나토 같은 거 가입한다고 깝죽거리다가 쥐어 터지는 거 아니야? 세상 그런 거라고. 뭐 거의 그 정도 말본새예요. 참으로 교양과 인류애가 넘치시는 그런 훌륭한 여사님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예. 박범계도 뭐 만만치 않아요. 아마추어가 위기를 자초했다. 뭐 그 정도 얘기입니다. 박범계가 얼마나 프로적인 정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프로 근성을 두 번만 가지면은 거의 인간의 경지를 초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나움과 그 야비함에 있어서.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련되게 얌전한 척 말하면서 이제 그 사람 약 올리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 최민희 의원 같은 분이시겠죠. 푸틴이 나쁜 놈인 건 알겠는데 젤렌스키는 준비가 안 된 무능 대통령인 것 같아. 그래서 우크라 국민만 개고생하는 거지 뭐. 뭐 상당히 야비한 것 같군요. 또 김홍걸 씨는 뭐 그렇게 딱 주어 수로를 맞춘 건 아닌데
결국은 우왕좌왕하다가 도망가는 놈 아니냐, 아마추어 아니냐 이런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문장을 읽어보면 그래요. 국가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숨어버린 대통령. 한국에서도 정치 혐오 정서에 휩쓸려 검증되지 않은 아마추어 정치인을 대통령에 선출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앞에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숨어버린 사람은 젤렌스키를 가리킨다라고 해석되겠죠. 문장이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면 김홍걸 의원께서 연락을 주십시오. 김홍걸 씨께서. 예, 뭐 여기 이제 앞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씨죠. 뭐 결국 이 사람 말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초보가 덜컥 대통령이 되어 나토 가입을 만지작거리다 처맞았음. 뭐 이 정도 말로 해석되는 거 아닌가? 제 식으로 해석하면 직접 들어보시고 해석을 직접 해보십시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이 전쟁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뭐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마 초보여서 대장동 같은 데서 이렇게 슈팅하는 법도 몰랐을 거고 또 법인카드를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재미나게 사용할 줄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네, 맞죠. 초보 맞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당시 후보께서 아주 준엄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자, 정말 뭐 제가 비아냥거리긴 합니다만은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지구상에는 뭐 이 징글징글 맞은 한국인만 사는 거 아닙니다. 또 이 참 여러 가지 저는 이제 병합적인데 한국인이나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참으로 경이롭고 훌륭한 민족이고 저렇게 보면 정말 입이 대빨만큼 나오고 욕이 나오는 그런 면이 있고 애증병합이라 그러죠. 앰비벌런스, 애증병합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폴란드는 훨씬 더 화끈하고 순진해요. 우크라 전쟁 직전에 폴란드, 우크라, 영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협정을 맺었었죠. 그리고 두다가 우크라를 방문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그러니까 우크라 침공 하루 전인 2월 21일 날 우크라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크라를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미 전쟁의 기운이 도니까. 예. President Andrzej Duda visited Kyiv and promised that Poland would never leave Ukraine alone. After the war began, Poland welcomed Ukrainians fleeing the war and treated them as guests. Poland also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facilitating the delivery of Western weapons, systems, and humanitarian supplies to Ukraine. Adamski said that the Russian threats changed the not always smooth relationship between Ukraine and Poland. In May, Polish President Duda spoke to the Ukrainian parliament in person, the first foreign leader to do so since the war began. He stressed his support for Ukraine's request to join the European Union and criticized those in Europe who suggested that Ukraine accept some of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s demands. In his view, any territorial concession to Russia would be the blow to the entire Western world. Only Ukraine has a right to decide its future. Only Ukraine has a right to decide for itself. The world must demand from Russia the total withdrawal from Ukraine's territory and stop breaking international law. 예. 이 방송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거는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VOA예요. 그런데 VOA가 특집을 한 거예요. 일종의 한 10분짜리.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뉴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폴란드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미 국무부의 입장이거든요. 이 정도 일반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특집이니까.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서너 꼭지를 더 했어요. 한번 직접 보시죠. 이제 두 번째 꼭지입니다. 폴란드는 발틱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이죠.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EU 및 나토 가입을 위한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가 그동안 미국과 관계가 소원했었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EU 눈치를 보는데 프랑스나 독일, EU는 폴란드를 구박을 했죠. 저건 독재 국가고 가짜 민주주의고. 그러니까 폴란드와 미국도 관계가 소원했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In 2022, Poland became one of Ukraine's main military supporters and, along with fellow Baltic states, a lobbyist for Kyiv's integration into EU and NATO. Warsaw's strong support for Ukraine contributed to an improvement in what had been a period of fairly bumpy relations with Washington. 예. 근데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까 유럽 전체에서 우크라이나를 진심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돕는 데는 폴란드밖에 없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그런 그 새로운 국제 질서에 관한 새로운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일을 막상 하려고 딱 덤벼드니까 이제 미국이 그 관점이 정리돼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쭉정이와 알곡이 가려지는 거죠. 돌과 쭉정이는 그 이름은 프랑스와 독일이고요. 알곡은 그리고 옥은 폴란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무부 방송에서. 그래서 이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방송이에요. 이거 그 프로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3월에 폴란드를 방문해서 이제 그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은 폴란드를 엄청 띄워줘요. 중시하는 메시지를 하고 폴란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바이든 연설의 결국 핵심이 바이든이 폴란드가 미국의 가장 핵심 유럽 파트너가 됐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VOA가 전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U.S. President Joseph Biden visited Poland in March, meeting Ukrainian refugees and American troops on the ground. During his trip, he asserted the United States' strategic goal of supporting Ukraine's fight for democracy and self-determination and identified Poland as an important battlefield in the struggle for freedom and security in Europe. In a speech at the Royal Castle in Warsaw, he emphasized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Poland's capital city in the fight against oppression. The nation had played a key role in the events that led to the breakup of the Soviet bloc in Eastern Europe and the end of the Cold War. 예, 제가 이 바이든 연설 중에 이날 연설만큼 또랑또랑하고 명료하고 빠릿빠릿하게 연설하는 그런 연설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절반쯤 치매 노인인데 이날만은 확실하게 연설하더라고요. 아주 카랑카랑하고 또랑또랑하게. 그 다음번에 이제 바이든 연설이 나오는데 직접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For generations, Warsaw has stood where liberty has been challenged and liberty has prevailed. Today's fighting Kyiv and Metropole and Kharkiv are the latest battle in a long struggle. Hungary, 1956. Poland, 1956, and then again, 1981. Czechoslovakia, 1968. 네. 결국은 폴란드야말로 과거 동구 소련권이 해체될 때 가장 앞장서서 반소 운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 그 성지다. 당신들은 항상 압제에 대해서 싸웠고 압제에 승리해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역할에 최선봉에 있었다. 그런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상태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 폴란드가 이러한 새로운 구도에서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맹방이 됐다. 뭐 이런 이제 구조로 가는 거죠. 예, 그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Ukraine and pointed out that the Russian actions in Ukraine strengthened bonds among allies. Instead, Russian forces have met their match with brave and stiff Ukrainian resistance. Rather than breaking Ukrainian resolve, Russia's brutal tactics have strengthened the resolve. Rather than driving NATO apart, the West is now stronger and more united than it has ever been. Russia wanted less of a NATO presence on its border, but now he has a stronger presence, a larger presence, with over 100,000 American troops here, along with all the other members of NATO.
while Poland pledged nearly $3 billion. With Polish territory being a base for Ukrainian support, Poland has become an indispensable U.S. ally for European security. Miroslava Gongadze, VOA News, Warsaw, Poland. 결국 이게 후유의 사설과 같은 그러한 특집인데 맨 마지막 문장. 이제 유럽 안보에 있어 폴란드는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이 됐습니다. 이제 구도가 바뀌는 거죠. 구도가 유럽에 대한 구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체적인 것이 이제 결국 어디에 달려 있겠어요? 우크라 사람들한테 달려 있죠. 그 우크라가 저렇게 분연하게 자유공화의 관점에서 자기의 주권과 자유를 위해서 저런 희생을 치르면서 싸우니까 이제 미국의 지원이 살벌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아시다시피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지원을 했고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시스템 복잡해서 익히고 사용하는데 뭐 5개월에서 한 1년쯤 걸려요. 오늘 당장 전달을 해도 그거는 미국의 맹방에게만 제공되는 무기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말하자면 패트리엇은 이 나라는 미국 맹방입니다. 라고 공인해주는 명패 같은 그런 상징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전쟁에서 5, 6개월 안에 큰 효과를 못 내니까. 그런데 이제 패트리엇에 가려져서 미국이 합동직격탄,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JDAM을 제공했다는 것은 별 주목을 못 받았어요. 이 JDAM은 멍텅구리 폭탄에 붙이는 키트입니다. 이건 이제 꼬리 날개와 GPS 등 위치 계산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공중에서 이 폭탄을 놓으면은 위치를 계산해서 목표 지점까지의 그 가는 방식을 지가 혼자 계산을 해서 이 계산기가 꼬리 날개를 살랑살랑 조절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얘가 공중에 투하되면서 엔진 같은 건 없어요. 그 꼬리 날개에 의해서 유영을 해서 가는데 이게 뭐 비행기가 이제 높은 곳에 놓으면 이게 이제 놓은 자리와 도착하는 자리 사이가 뭐 최대한 20km 이상, 20km 정도 약간 넘게까지도 벌어져요. 한 20km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멍텅구리 폭탄을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물건이고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요. 뭐 한 3, 4천만 원 키트 하나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안 했었죠. 근데 요번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멍텅구리 폭탄을 놓으면, 예, 제가 이제 저 대여섯 개를 놨는데, 이제 그 목표를 똑같이 향해서 가서 저렇게 두들겨 버리는 거죠. 이 폭탄을 이제 그 최대 큼직한 2,000파운드짜리, 그러니까 약 1톤짜리까지 채울 수 있어요. 저 꼬리 날개만 조정하기 때문에, 꼬리만 조정하기 때문에 한, 말하자면 큰 폭탄도 저건 돼요. 한국에 이거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한국에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 KGGB라는 물건이죠. 그런데 KGGB는 JDAM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1,000파운드, 2,000파운드짜리까지는 안 하고, 맥스 말로는 1,000파운드짜리 가능하다 그러고, 한국에 이제 폭탄이 많은 게 500파운드짜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230kg짜리. 그래서 500파운드짜리 좀 가벼운 거에 채워서 얘가 날개를 크게 펼쳐요. 그래가지고 얘는 100km를 헤엄쳐서 날아가고요. 이제 헤엄쳐갖고 정확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뭐 좀 그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컨트롤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많이 활강거리가 길고, 이게 이제 전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KGGB로 갔죠. 그래서 한국이 JDAM을 또 수입을 합니다. 저렇게 그 무거운 폭탄 놓는 거는. 개발해 봐야 뭐 한국에선 많이 안 쓰니까. 전 날개가 크죠, 한국은. 예, 날개를 피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은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컨셉이. 예, 다시 이제 원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냐면은, 야, 근데 제공권은 러시아가 가진 거 아니야?
저 제이담을 놓으려면은 우크라 비행기가 하늘에 떠야 되는데, 근데 러시아가 제공권 가지고 있다면 우크라 비행기가 뜰 수가 없잖아. 우크라가 쓸 수도 없는 물건을 미국이 제공한 거야?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제공권을 최소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 최전선, 그 접경 지역에 있어서 제공권을 러시아가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뒤로 떨어져서 후방 쪽은 러시아가 가질 수도 있는데 러시아 국경이랑도 가깝고 하니까 이 접경 지역 쪽으로는 꼭 러시아가 가졌다라고 그게 말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지금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공권을 가지려면 러시아 쪽에서 이 방공 요격 미사일이 작동을 해야겠죠. 방공 요격 미사일이 작동을 하려면 그 방공망의 핵심은 눈알이죠. 레이더죠. 그 레이더를 깨부수는 거를 지금 그 AGM-88 함이라는 아주 스마트한 물건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지 지금 몇 달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방공망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전선 부근에서, 그러니까 방공망 가지고는 이 우크라 비행기를 못 잡아요. 지금 우크라 비행기가 뜨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그럼 이제 그쪽에 러시아 쪽 비행기가 뜨면 어떡할 거야? 이 얘기가 되잖아요. 러시아 쪽 비행기가 뜨면 어떡할 거야? 방공망이 아니라. 그러면 이 최전선 부근에 러시아 비행기가 떴을 때 우크라 쪽에서 그걸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삼스, IRST. 단 저 나삼스나 IRST를 최전선 부근으로, 저게 짧거든요. 사거리가 뭐 한 몇십 킬로 안 돼요. 짧으니까 최전선 부근으로 쟤를 움직여야겠죠. 그러면 러시아 비행기가 최전선 부근에 못 뜨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IRST죠. 그러니까 저런 시스템들을 최전선 부근으로 움직이면 그 일대는 러시아 비행기가 못 뜰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지금 우크라가 먹어야 될 땅의 그 폭이 한 100km 남짓밖에 안 해요. 최전선에서 바닷가 쪽으로, 아조프해 쪽으로. 그러니까 그 100km 중에 상대방 50km, 60km까지 때릴 수 있으면 40km까지는 이제 자주포로 때리고, 그다음 하이마스는 숫자가 작은데 하이마스는 당장 많이 보급을 못 하니까 저 비행기에서 제이담을 던져가지고 제이담이 최전선 부근에서 저걸 놓으면 조금만 선 넘어 들어가서 놔버리면은 저거는 무시무시한 폭탄이거든요. 1000km짜리 뭐 500km짜리 폭탄이니까. 그런 그러니까 상대방의 후방을 때릴 수 있는 정밀 폭격이 가능한 제한된 제공권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함 88하고 그 IRST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나삼스를 쓰면 전체 제공권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의 제공권, 그것만 가져도 우크라이나는 훨씬 편하게 일을 하거든요. 이제 밀고 들어갈 수가 있죠. 상대방을 뒤를 다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이제 본질이 나오죠. 이게 정말 이제 치밀한 군사 지정학 게임이거든요. 냉혹하고 냉철하고 영리하고 스마트하죠. 제가 이 게임의 이름을 가치지향 현지 이니셔티브 중심 동맹 내지 연대라는 뜻에서 볼리타스라고 불렀는데 다들 이름이 너무 좀 술집 이름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좀 현학적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렵대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늘부터는 삼축주의, 뭐 삼축구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트라이액시알리즘입니다. 이 삼축 킬체인에 걸리면 중국이든 러시아든 다 죽습니다. 이 삼축은 이렇게 되겠죠. 현지 자유공화 세력, 지금 이제 우크라 정부, 젤렌스키가 이끄는. 그 다음에 미국이 실시간 감시 정찰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ISR을 그 다음에 미국이 무기를 지원하죠. 그리고 자유진영 전체가 일치 단결해서 제재를 가하죠. 여기에 걸리면 골로 갑니다. 중국이든 러시아든 골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이 저렇게 꿈지럭거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저 북한 뒤에 오너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저 까불다가는 여기 걸려서 골로 가요.